알겠습니다. 음. 자, 선생님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스페이스 X 한국하고 우주 산업 같은 것도 좀 협력을 같이 해보세요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목표나 방향성을 주고 있는 게 있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머릿속에 우주. 8원 원전하고 우주가 있는 거야. 또 달라나가고 싶은 거야. 우주가 있어. 우주청 만들고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내 이름 딱 하면 윤우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에 딱 꺾는 박정희 대통령 건보고속도로 뭐 이런 집권자라면 그런 걸 하나 브랜드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 난 우주 같아.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막 이렇게 인도네시아 그 리튬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선생님 우주는 더 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또 오늘 SK 온하고 뭐 에코프로였나 이쪽에 또 상승을 했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주에서 왔다 그거 채굴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우주 예산을 유럽에서 17% 증액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게 보면 화성 탐사, 달 물류 수송선, 지구 관측 위성 이쪽 섹터에다가 예산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목성이나 위성에 2023년에 뭐를 발사할 예정이고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물질, 에너지 연구를 추진하겠다.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걸 갖고 온다는 거죠. 그 연구를 하고 쓰겠다. 나는 2030년에 돼. 달나라 거주자들 막 나올 것 같아. 있잖아. 그러면 시장에 큰 게임들은 사람들이 이래야 돼. 에이, 말이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진짜 되나? 보일 때 이미 주가는 어느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BBIG였어. 윤석열 정부 때는 나는 우주 남았어, 우주. 그리고 건설은 이 두 분의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통령의 머리보다 차기 정권 대주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 이 두 분들 싸움 같아. 지금 그 두 분이 아주 재밌게 싸우고 있죠. 주거니 받거니 싸우고 있어요. 경주마처럼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만, 4번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칼을 뽑을 때가 됐지. 그럼 선생님 우리가 빈살만 관련된 종목들 많이 얘기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 이제 네옴이 한풀 좀 쉬어가잖아요. 이 사이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어떤 부분을 또 꺼내줄까요? 지하화겠지 뭐. 지하화? 근데 연말에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뭐 공사, 뭐 집행 이거 좀 쉬어가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제 지하화라면 내년 봄을 생각하고 지금 전략을 짜야지. 너는 이 겨울 12월 달고 1, 2주 보고 이 점쟁아 또 점쟁이네. 아이고 크리스마스에 땅 파세요. 이러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안 들어가요. 이럴 텐데 아이고 굴삭기 부러졌어요. 지금 이러는 사람 데모예요. 이럴 텐데 임마.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추진을 한다 이래야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봄을 생각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물밑 작업은 많이 들어가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사화 된다거나 이런 건 12월까지는 좀 잠잠하지 않을까 해서. 12월 달에 막 나와요? 12월에? 내년 3월에 꽃피는 봄에 할 거라고. 주가는 6개월의 선행성이 있습니다. 항상 선행적 감각으로 미리 땡겨서 나는 1년을 미리 땡겨서 나에서 너무 땡겼어. 너무 땡겨 허리가 휘어 지금 건설주. 건설주 좀 날라가 줘야 되는데. 네, 2025년까지 그냥 주무세요.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수익률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우주 잠깐 조금 더 코멘트를 하자면 2030년에 달에 각종 화물을 정기적으로 수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아르고노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요. 유럽에서. 좀 이제 우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수혜주들을 잘 짚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쪼개졌어. 세계가? 세계화해서 쪼개져 갖고 에너지 재편 전쟁의 성장 정책으로 바뀌었어. 이건 지구를 보면 중복 투자하는 거야. 그렇죠. 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아니에요. 배분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수혜가 우리나라 국운이 들어온 거야. 그게 방산도 이 나라도 하겠다 그러지 저 나라도 하겠다 그러지. 여기도 무슨 지하 도시 만들겠다 그러지. 한국
카타르 그 높은 건물들 딱 보면 딱 누가 만들었냐? SK하고 GS건설이 만들었어. 오, 그래요? GS건설이요? 그리고 또 그 빈살만이 그 인도네시아 마리나 같은 걸 또 사우디 그 거기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쌍용 가야 되잖아. 그치.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제2의 중동에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터져. 그러면 그 에너지가 먼저 그쪽 관련된 것들만 먼저 분출한 거야. 한미 글로벌, 코롱 글로벌 뭐 글로벌자 들어가는 것부터 하잖아. 우리 내수 관련된 건 아직 그냥 아파트나 시멘트는 데모하고 뭐 지금 이게 다 누르잖아. 근데 오늘 거기에 모듈러가 움직이기 시작해. 이 가구 모듈러도 이거 찍어서 들어가면 이거 턴키 베이스로 그냥 우수수 대량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마치 그 전력 변압기 관련된 거나 발전선비 관련돼서 재룡전기가 갑자기 쫙 갔듯이 거기서 중소형주도 이제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중소형주부터 먼저, 대형주는 계단으로. 그리고 해외부부터 먼저, 내부는 오세훈 시장이 칼날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12월 중순 되면 뽑을 것 같아. 그 모듈 관련된 부분은 사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 또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다. 뭐 이제 또 중전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데 그 모듈러라는 게 조립식 주택이라서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뭐 하루의 기적? 그래서 뭐 잠깐 하루 어디 갔다 오면 집을 싹 다 바꿔주는 그런 게 있대요. 그게 모듈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좀 우크라이나 협력,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 등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멘트를 한 것 때문에 또 모듈러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계속 그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 집 지어주고, 뭐 우리가 뭐 지뢰를 제거하겠어, 뭘 하겠어.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게 기존에 우리가 말했던 대형 건설주와는 다르게 중소형 단에서의 모멘텀으로 조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늘 말씀하셨듯이 크게 보지는 않고 이런 쪽으로만? 왜냐면 휴전하는데 1년에서 3년 걸릴 것 같거든. 회의만 하는데 1년. 그러면 언제 재건을 해?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가타에서 지금 휴전을 가장 반대하는 게 그 젤렌스키 같아. 요구 조건 내봐. 러시아가 절대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밀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이게 확 달까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이기면 확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다음은 2차 전지와 원자재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업종, 뭐 수혜를 보는 업종 얘기하면 자동차 쪽은 항상 피해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북미 전기차 배터리에서 원래 한국의 비중이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한 53.2%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그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40% 이상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전망이 지금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거다.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이미 얘기했잖아. 하나기술 그 A 프로 CIS. 그 대신 대장은 죽이잖아 지금. 파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러니까 대장은 미리 올려놓고 지그재그 주는 상황에 장비주들. 그것도 순환이야. 그러니까 하나기술, A-프로, CIS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그 중소형단의 종목장에 대장 쉴 때, 그냥 파생해서 롱숏에 이용당할 때 틈새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 폐배터리가 물량이 좀 더 많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배터리를 분해하고 전후 처리를 하는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때요? 그게 뭐가 있는데? 성일아이템, 세비캠. 근데 그것도 하나기술은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얘기 안 하고. 너무 크게 해먹은 종목이야. 근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이미 손 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봐. 그러니까 급락한 종목 지그재그 주다 이거 기다리는데 한참 걸리듯이 크게 올려놓고 이게 뒤풀이 파동이지. 그래서 올라가 주는데 여기서 지그재그 주다 퐁 빠지는 것도 허다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세비캠이나 성이라니까 선수용이야. 선수용. 그 중에서 그나마 위치나 탄력성 면에서 뭔가 좀 남아있는 거 찍어드린 게
하나기술하고 에이프로 그거 하나만 다 고려하거든. 뭘 고려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대장하면 세비캠이지. 그치. 근데 왜 세비캠을 빼겠어? 여러분들 당할 것 같아서 확률적으로 선수 종목이야 선수 종목. 한미글로벌이나 코롱글로벌 하는 거 비슷해. 그러면 안 가면 끊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건 뭐 대부분들 그건 못 그쵸. 하더라고요. 왠지 또 하락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대응을 못 하시니까. 그럼 너무 많이 오른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좀 접근을 가능한 종목으로 취약을 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선생님 K 양극재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양극재 관련주는 어떠나요? 요새 그쪽은 많이들 떠도 얘기하더라. 그런데 거기도 그냥 지나가는 테마지 중심 테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배터리에 리튬을 공급해줘서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에너지원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양극재 시장인데 사실 이게 그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중국을 피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을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약한 연결고리가 중국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치 뒤통수 때리면 어떡해. 만약에 야 너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뒤통수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이거를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케미칼은 캐나다 퀘벡의 양극재 그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포스코 케미칼 위치 볼래? 그래도 모멘텀이 있으면 선생님 더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우리가 한 게임 끝내준 종목이야. 너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그 월봉으로 한번 봐봐. 월봉으로? 포스코 케미칼 사실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경우에는 위치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모멘텀이 돼주면 또 가지 않을까. 그래, 월봉으로 기대를 봐봐. 하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미 백척반도에 서 있네요. 그냥 이거야 이거. 번지해야 돼. 지금 뛰어내려. 야, 그 4, 5만 원도 안 하고 10만 원 초입에도 안 하고 22만 원대 바닥에서는 4-5배 올랐고 단기간 더블 났고 좋다고 다들 떠들고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22만 원 데드 잡고 트레이딩 하실 분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난 아싸, 이러면서? 22만 원 깨면 무조건 100% 매도. 22만 원 데드. 대도로 잡고. 에코프로비엠은 어때요? 에코프로비엠은 얘보단 위치가 나. 조정을 했거든. 그런데 이 종목은 문재인 정부 때 어마무시하게 에코프로비엠 해먹은 주식이야. 이것도 연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3년 동안 급등한 종목이야. 3년 동안 급등시켜 놓고 지그재그야. 그래서 이 종목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2019년에 보셨어야 돼.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이렇게 올라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치.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완만하게 좀 있잖아요. 나는 이건 문재인 정부 BBIG 펀드 그쪽 다 박살나고 숏 걸고 그래서 이거 하느니 일진 다이아 일진 아이솔루가 3년 안에 1억과 같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눌려 있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거보다는 전체 그 전의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이미 너무 오른 거여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놓치기 쉬운 건데 그 사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이쪽은 때려잡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갖다 해서 자원 배분해서 마이너스 쪽은 하지 마. 네이버 깎아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 1년 전에 계속 그 얘기했듯이 중국도 지금 건설 파트 관련된 연결들은 다들 때려잡았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라고. 옛날 BBIG 펀드의 1등이 하면 에코프로 BM이거든. 그쪽 펀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리고 요새 툭하면 무슨 국세청 조사 뭐 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왜 나오겠냐? 또 그러니까 내가 내년도 더 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멀지 않아. 2024년.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도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까지 뒤에서 짱돌 맞지 않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으로 알아서 가는 것들 하고 싶지. 그러니까 우주하고 싶고 수소 에너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하화 하고 싶고 특수건설 동아지지 아직까지 큰 게임 안 나왔거든. 오히려 그런 데서 따블라.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하지. 이미 크게 먹고 뒤풀이 파동 왜 해?
그러다가 갑자기 검찰 조사 나오거나 또 뭔가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는 팩트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뭐 미국 이제 다른 얘기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항상 주식할 때는 그 합리적인 변수 외에 비합리적 변수의 요인도 고려해서 이게 지금은 나쁜데 좋아질 거를 하는 게 낫지. 인기 없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주광물이 나는 제일 좋아. 우주광물이요? 꿈을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아직은 너무 멀어요, 선생님. 근데 난 그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주광물 난 테슬라 믿을래. 앨런 머스크 선생님 막 그 트위터 친구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또라이 기질의 승부. 사업가는 또라이. 그 아이러브 변동성 같이 그래야 큰 부자가 되지. 무슨 분산 투자의 합리적 사고? 그거는 그냥 오징어 설계에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새롭게 갈 만한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주 이쪽에 우주 항공 방산 이쪽도 들어가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방산주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는 것 중에 되게 재미있었던 게 한국의 K방산은 사후 관리를 신경 써준다. 물건을 팔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기술까지 수출을 해서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K방산은 10년 트렌드 같아. 10년. 왜냐면 아니 독일이 전차 군단 2차 세계대전 그거 했던 애들이 3,000대도 없다는데. 그게 전 정부의 그 친환경 전략해서 그 방산 근데 이제는 나라별로 예산 잡잖아. 폴란드 잡고 체코 잡고. 그러면 그거를 가성비 좋게 팔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 가성비 좋아. 그거를 프랑스 거랄 거야. 미국 거랄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은 앞으로 또 저기 동남아도 또 이제 분명히 군비 증가한다. 동남아도 약간 대만하고 약간 중국 이런 문제를 봐서 그런가? 아니야. 동남아 쪽도 이제 그 집권자들의 이렇게 동향 보면 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거기도. 네, 그 현대로템이 3만 원 선에서 좀 지켜주다가 오늘 장중에 3% 정도 낙폭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올라가지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 친구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2,000원 왜 맞추려고 그래? 28,000원, 32,000원 보아. 또 점쟁이 얘기. 4자 넘서 갑니다. 4자. 이거 한 번 선생님 그때 올라가지고 일부 비율매도 수익 실현하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뭐 물량 늘리기? 28,000원, 9,000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주춤주춤 올라가는 거죠? 주춤주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는 방산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현대로템이 방산이 아니라 트램? 이제는 사우디 네옴 트램이나 뭔가 한번 따와라. 그 사우디 지하와 이 긴 거리를 트램에는 어떻게 돼? 그렇죠. 걸어갈 수 없어. 그거 프랑스하고 현대 트램하고 대결일 텐데 나는 요새 그 빈사만 딱 보시면요. 미스터 에브리띵. 아니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우리나라 친해. 우리 친해. 중국 친해. 그거 중요해. 새로운 형제의 나라. 중요해 그거. 아니 제가 또 이제 건너 듣기로는 그 현대로템 다니시는 분이 너무 고민이래요. 일이 너무 많아서 월급 많이 주는데 집에 갈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 가면 대규모 채용을 국제 전문가를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냐. 그래요? 사이트 가. 현대로템? 그 사이트를 가. 사람을 왜 뽑아? 그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지금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국제 전문가 얻어내기가 여러분들 보면 중동의 어느 나라 이게 그쪽에 최적화된 인재를 찾기가 무지 어려워요. 그렇죠. 거기 뭐 위치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약간 이걸 협업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주지사 뭐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협업도 하겠지만 현대로템에 자기 핵심 정의 요원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어쨌든 그 그룹 내 역량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를 보지 말고 현대로템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딴 데 내 그 다른 사장들 죽 먹고 내가 그걸 바라지 않겠냐. 그룹에 그렇지만 정의선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정의선님이 다. 그분의 거버넌스에서는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그거는 잘 회장님이고.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회장님이고. 현대로템 사장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제가 각자 나만 잘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렇지, 내가 잘 돼. 내가 잘 돼서 뛰어야 되거든 다른 쪽으로. 그러려고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밑에 가신 그룹이 튼튼해야지. 날라다녀야 돼. 그냥. 그러면 현대차 귀한 인재들 다 뽑아갖고 나한테 씹는 게 더 낫지. 오히려 그런 싸움들이. 그러니까 협업이 아니라 그 계열사 중에 뺏어오기 바쁠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여기 일로 와, 일로 뭐 이렇게 뺏어.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또 다양하게 확산을 시켜서 생각해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산적 사고가 가능한 건 다 여러분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또 이거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저건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서도 절찬 판매 중입니다, 선생님. 그쵸? 너는 순간적으로 세상을 꼴려.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너 직업 잘못 얻었어. 왜요? 홈쇼핑 업체 스카우트에 가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뭐 물건 빠르네. 순간 여러분, 꽂혀버리네. 야. 책 냄새가 싱싱해. 아이고, 너한테 졌다 내가. 아이고. 마침 가격도 18,000원, 2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쵸. 지금 이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는데 18,000원. 싸다. 주말에 투자 역사 좀 읽어보시죠. 이 성의 좀 받아주세요. 아이고. 네, 지금 이거 어떻게 구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상세 페이지에 함께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좀 다양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서 건너 왔는데 방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쨌든 하나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하나그룹 방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금년 6월 달부터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혜택을 받던 기업이야. 위치가 나빠. 근데 사우디하고 이란을 그쪽을 보면 우리가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수주도 있지만 사우디하고 이란은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사우디 쪽은 탱크가 갈 수 없고 이런 미사일, 뭐 항공 이쪽으로 수요가 높다고 해요. 근데 이쪽으로 또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란은 지금 뭐가 문제냐? 사우디가 아니, 생각한다. 이란이 지금 무슨 문제야? 히잡? 그 문제? 그래서 대박 난리잖아. 지금 사우디 자체는 오케이야. 이게 더 팔리면 이란과 사우디가 준 전쟁 사이로 가야 돼. 거기에 이제 전쟁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우디는 다 자국 내 정책에 바빠. 이거. 그래서 아니야. 그쪽은 크게 또 네온 프로젝트는 또 이게 또 무기도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딱 일단 수요는 없다. 그냥 건설 쪽에 집중하자. 선생님 그 네옴시티가 이렇게 풍압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빌딩풍. 그걸 이용해서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하면서 풍력 관련주들 또. 아니 그래서 되게 뭐 수주해 오잖아. 근데 풍력도 위치가 만만한 위치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CS 윈드, 고유자지 그래프 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풍력만 하겠냐? 나는 그래서 수소 에너지 아세요? 수소 에너지. 그냥 위치 좋은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해갖고 3년 동안 묻어두면 거의 제2의 에코프로 BM 될 텐데. 왜 딴 거 자꾸 봐? 이미 급등한 것들 왜 봐? 왜 급등한 거 봐? 왜 급등한 걸 보냐고. 외로운 거 보세요, 너무 외로우니까. 크리스마스는 안 외롭게 보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전업투자 트레이딩으로 요새 이제 그 활활 불타는 쪽에서 거까지들. 네옴에서 헤인. 영화 산업에서 아직까지 덱스터. 이런 것도 하면 되잖아. 지금 막 시동 걸고서 막 발동 걸고 막 가는 것들. 그거는 본인이 그런 외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 매달 돈 들어오는 거 계속 외롭게 사 모으신 분, 그런 분들은 수소, 불경, 그 다음에 지하화하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상승각도 속에서 싸울래 하면은 지금 가는 것 중에 키 맞추기. 이런 것들 하시면 전력 설비에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스마트 보안, 스마트 시티, 결제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된 것들 하면 되잖아. 선생님 이제 연말이잖아요. 배당주. 이번에 배당주는 덤으로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니야. 그냥 위치 좋고 배당 덤으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되게 다양한 얘기했는데 이거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께서 또 카페를 통해서 전략을 많이 주셨지만 그 위믹스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위메이드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해드렸잖아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가잖아. 그래서 다 털고 이제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촉이 이상하니까 다 털읍시다. 그나서 지금 이 현상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에서 하종가 치고 이런 것들 갖고 뭐 할 수 없지. 당한 거지. 매도가 안 되니까. 당한 거지 뭐. 이런 걸 당하면 3개월, 6개월 지나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12월 8일 오후 3시까지 매수 매도가 종료. 네, 1월 5일 오후 3시까지는 위믹스 얘기하는 거야? 네, 난 위메이드. 위믹스는 끝난 거고. 그럼 뭐 법적, 그러니까 뭐 소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받아들여져야지. 이겨야지. 근데 그거 언제 그렇게 결론? 뭐 최소한 6개월은 그냥 가지 않겠냐? 법적 문제? 그리고 선생님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코른티 시즌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 정지가 됐다가 좀 살아나거나 이럴 확률은 없을까요, 위믹스? 가능은 하지. 싸우면. 근데 그런 거래 정지 상태까지 가면 또 3년 기다리지. 1년에서 3년. 위믹스 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그냥 이거는 불났어. 또 불났으면 뭐 생각하냐. 튀는 거지. 뭘 생각을 해. 이미 지금은 이미 늦으셨어요. 그래도 튀어야 돼요. 그런 거는. 이미. 불났는데 거기다가 뭘 합리적으로 사고해. 그냥. 그럼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떨어진 칼날 잡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안 잡아. 이런 걸 터지면 나는 3개월 관찰. 그러면 이번에 저점을 깨냐 안 깨냐만 볼래. 그러니까 6만 원에서 무조건 반토막. 그럼 3만 원을 지지하나 안 되나. 근데 이자를 봐. 그럼 떨어진 칼날 잡을래. 그 위치 에너지를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하락 속도도 하락 보고. 속도도 보고.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면 3만 원 붕괴되는 선부터 2천 원 단위다 이렇게 서너 번 나누면 이제 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V자로 가든지 옆으로 긴다고. 거기서 이제 수렴돼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손바닥이 되고 뭐 급하게 한 사람 다 털리고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왜 게임주 자체 업황이 그러면 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개별주 자체 악재로만 보시나요? 확산될 것 같아요. 게임주 전체로?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그 위메이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 넷마블 뭐 그럼 걔네들까지 다 확산. 그럼 이제 사실 왜냐하면 이제 겨울 되면은 게임주가 이제 전통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 개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게임에 주축되는 이 10대, 20대, 30대가 가난해졌어. 가난해졌어. 코인도 깨져, 여기도 그러네요. 깨져, 뭐 또 거기서 영끌했는데 뭐 했는데 거기 이자 높아져 갖고 난리나. 그래서 경매 시장 지금 뜨거워. 경매 시장. 경매, 부동산? 이게 다 사회적 징후거든. 이런 게 하루 아침에 다 해결되겠냐? 해결 안 돼요. 이것도 한 1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카카오 그룹주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카카오 매도 사인 났잖아. 그러면 5만 원 다시 깨면 할게. 카카오? 6만 원, 4만 원 박스, 5만 원 갖고 왔다 갔다. 그리고 아직까지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아직까지 금감원 칼날에 지금 이재명 그 연골고리의 그 대적 그거에 집중해서 그런데 금감원 아직 칼날이 라임이라 옵티머스니 무슨 헤리티지니 뭐 이런 것들이 내년 3월에서 그 전후에서 아직도 그게 해결이 돼야 돼. 그 칼날들이 어떻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기업인데 자금 조달 안 되면 요새 가장 중요한 게 그 3월 말 나오는 감사 보고서 폭풍. 거기서 갑자기 거래 정지 당하고 짱 올라가면 어떡해. 그런 것들 다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거법부터 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니까 제거해서 남은 것들 중에 외로운 거나 에너지 주는 거. 2,000개 중에 그런 게 한 100개 정도 돼요. 외로운 게 수소, 수소. 일진아이솔루스, 그런 뭐 거. 이런 거. 수소. 그 다음에 건자재. 건자재, 건설, 특수건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보안. 거기다 아주 추워. 소부장 추워. 너무 추워. 그런 것들 중에 순환, 그런 것들이 딱 100개 정도 돼. 그리고 붙은 것 중에 붙은 것 중에는 눌림목이나 키만 121선 역배열.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각도는 우상향인데 아직도 역배열인 거. 그걸 계절로 표현하면 겨울이나 봄. 우리가 봄이 뭐라고 그랬죠? 121선을 21선이 뚫을 때. 역배열이 정배열될 때. 우리가 뭐 매크로 분석해서 2년과 10년의 그 스프레드 그 차이 갖고 막 여러 가지 분석을 하잖아. 위치 에너지는 21 평균값하고 120 평균값의 위치가 판단을 하시면 잘 맞을 겁니다. 그 종목 요 섹터 중에 괜찮은 종목 2개만 말씀해 주시면 헤인, 헤인, 하이스틸, 하이스틸. 뭐 이런 것도. 맞아 생각나요. 어떤 댓글창에 제가 하이스틸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요 했었잖아요. 방송 때 나방이었나? 그랬더니 저랑 똑같다고 조정받으면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이스틸이 조정을 안 주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다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찍거든. 안돼 기다려. 너는 못 산다. 나 탈 거야. 못 산다. 못 산대 1,000원. 탈 겁니다. 옛날에 기차 이렇게 출발하면 달려가서 이렇게 타잖아요. 전 그렇게 탈 겁니다. 근데 요즘 KTX는 탈 데가 없어. 날라가. 문이 닫혀 있어. 닫혔어. 손에 너무 상처예요. 문이 닫혀 있어. 너무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11월 말, 12월 초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크로 포인트 없어요. 그냥 8일날 롤오버 될 때까지는 대형주 못 간다. 13일날 CPI가 7.5 아래 가야 그때 계단으로 올라간다. 근데 선생님 PMI 지수 발표가 됐는데 CPI. 아니 그러니까 11월 PMI 제조업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밑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되지는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좀 우호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말고 CPI만 봐요? CPI만 봐요. CPI만 보죠. CPI가 얼마 나올까요? 7.5 내지 7.3. 좀 유가 떨어지고 후행적 지표에 렌트값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년도 한 4월 가면 5자도 볼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유가는 70불로 떨어졌지만 디젤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몰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니까 7자 그대로 유지지. 7도 높은 거 같아. 만약 디젤이나 이런 가격도 하락이 되면 5대를 보겠지만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렌트값 근데 부동산 가격이 미국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렌트값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것 같아. 렌트.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는 계속해서 종목 위주로 확인을 해보면서 그치. 빠른 순환 매장에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을 잘 공부해야 되니까 분석 자료를 또 선생님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선생님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책 거버넌스 책 읽으시면서 또 요새 그 카페에 수학 관련된 그 자료를 그 파일을 올려놔 드렸어요. 그거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 파악하는 방법도 같이. 그러니까 그 위치 에너지만 보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투자 역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지금 눈으로 막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옵니다. 야, 그 레이저 쏘는 줄 알겠다. 씨. I see you. 머리카락 이렇게 맞다. 제가 아시죠? 이거 머리카락 연결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카페에 그거 올려주셨잖아요. 실제 재벌집 막내 아들 그 가계도랑 삼성 쪽이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또 스토리텔링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함께 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화이팅!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